자, 27챕터입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유리함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유리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를 유리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식에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는 여기서는 하지는 않을 거고, 이건 내신 대비할 때 뭐 문제집 풀 때 뭐 그때쯤에나 이제 유리식 문제는 좀 풀어볼 건데, 일단 기초만 좀 가지고 가자는 거지. 자, 유리식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분수식이라는 겁니다. 분수식. 그래서 분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분명하게 분모라는 파트와 유리식의 모습은 분모의 파트와 분자의 파트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식의 모습을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에는 대소가 존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식의 대소. 자, 식의 대소는 일반적으로 뭐로서 결정을 하냐면 차수로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식의 대소가 있고 일반적으로 차수로 이제 식의 대소를 결정을 하게 되죠. 차수가 높으면은 더 큰 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차수가 낮으면은 더 작은 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수식의 형태에서 만약에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는 분모보다 분자 차수가 큰 경우가 있어요. 또는 크거나 같은 경우, 차수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 뭐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뭐를 해주게 되냐면 약분이라는 작업을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어떠한 유리식을 내가 받았어. 지나가다가 내가 그냥 어떤 유리식을 봤어.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얘네 둘에 대한 차수에 대한 부분을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수식에 대해서는 분수식을 대하는 기본 자세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갖다가 차수라는 부분을 관찰하는 습관. 그러니까 첫 번째 보자마자 이제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서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에는 약분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약분의 방법은 어떤 거냐면 분모와 똑같이 생긴 거를 분자에 만들어 줍니다. 분모와 똑같이 생긴 걸 분자에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 약분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4. 자, 이렇게 2x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자 차수와 분모 차수가 똑같습니다. 그럼 약분을 먼저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 약분하는 방법이 분모와 똑같이 생긴 걸 분자에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만들어 주고요. 이 식과 이 식은 같아져야 되니까 뒤에다 붙이는 것이 플러스 1 이 정도만 붙여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 파트를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어서 그걸 나눠주게 되면 약분이 가능해지죠. 따라서 얘가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약분이란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얘가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차수가 더 높은 경우에도 똑같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에서 분모 차수가 더 큰 경우인데요.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 분자의 최고차로 나누는 게 기본이에요. 원래 분자의 최고차로 위아래를 나눠줍니다. 그걸 기본으로 삼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7x 플러스 1 이런 것들이 27x 그냥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분의 27x야. 자, 이번 시험 범위였습니다. 자, 얘의 뭐를 구해달라? 최소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하면 최소값을 구하고 최대값이 존재하면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문제집을 풀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푸는 건가 봐 하고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유리식을 대하는 가장 기초 자세죠. 보자마자 위아래의 차수를 관찰했을 것이고 그때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1 분의 27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문제풀이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란 말이야.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을 해놓고 나니까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얘의 최소 또는 최대를 구할 것. 그러면은 얘는 최소값이라는 거는 얘가 최소값을 구해 볼 거예요. 최대는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최대값을 구해 볼 텐데 분자가 27이라는 상수로서 고정된 값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정된 값을 가졌으니까 얘가 가장 작을 때 이 전체는 최대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모의 최소를 구하는 것으로 얘의 최대를 구하는 걸 대체하겠음. 그럼 얘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배 루트 1 이렇게 되어지니까 3분의 27이 돼서 얘는 최대값이 9가 나오는 이런 모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됐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풀이의 방법은 아니었다. 분수식에서의 당연한 어떠한 행위였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9가 나왔던 이런 경험을 살려서 똑같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는 게 원칙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런 경우에는 약분이란 작업을 한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유리식을 대하는 기본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분수식을 대하는 기본 자세는 사실상은 분수식은요 분모가 0인 분수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분모는 0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전체에 대한 비율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분의 0이었으면 피자가 8조각이 있는데 0조각을 먹은 거예요. 이걸 표현할 때 우리는 8분의 0이라고 표현하지. 그러면은 그것을 나는 0조각을 먹었어요.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피자가 없는데 8조각을 먹었다고 하면 이건 허언증이죠. 그죠? 피자가 없었는데 8조각을 먹었다고 하면은 이건 좀 약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0인 분수는 정의되어지질 않죠. 자, 분수식은 거기가 어떻게 보면 얘보다 더 중요한 기초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분수식에서는 분모가 0 되는 순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나중에 미적분할 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분모가 0 되는 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습관이 계속 되어 있어야 나중에 이제 정작 그 미적분 같은 거 할 때도 딱 보고서 내가 자동으로 이렇게 얘도 하고 얘도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습관적으로 습관화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분모가 0 되는 순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생길 것이고요. 즉 분모가 0 되는 순간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거의 웬만하면 존재할 거예요. 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0 되는 순간이 있을까 없을까? 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떻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얘는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그럼 얘는 분모가 0 되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매번 분모가 0 되는 순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관심은 줘야 되고, 즉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그 순간에는 분수식 자체가 정의가 된다 안 된다? 정의가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초는 일단은 가지고 가야 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제 그 앞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 곱하기 y는 k라는 어떠한 방정식이 있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양변을 x로 이제 나눠준 것. 그래서 얘의 양변을 x로 나눠줬을 때의 모습이 y는 x분의 k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양변을 나눌 때는 우리는 항상 대전제가 있죠. x는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즉 나누는 수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지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전제가 나눌 때 생겼던 요 대전제가 여기에도 그대로 붙게 되겠죠. 그렇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0에서 정의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x가 0이 아닐 때.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x가 0이 아닐 때는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이거는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학책에서 추상책 같은데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요. 이거 귀찮아서 그래요. 이거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쓱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의 제곱 이렇게 써놓고 x가 0이 아닐 때 그 다음 x가 0일 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2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치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이 친구들이 요거 요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문제에 이렇게 보였을 때 이 뭐냐면 얘가요 이렇게 쓰기 귀찮아서 그런 거야. 얘랑 동의어가 뭐냐면 x가 0보다 작고 작거나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요게 좀 길잖아.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요 부분이. 그래서 이게 같은 뜻임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냥 x는 0이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라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를 관찰하겠음에 대한 얘기는 거라고. 저것은 관찰 포인트를 그렇게 두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졌고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제 당연히 k는 0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k가 0이 아니라는 전제도 깔려 있을 거예요. k가 0이면 그냥 0이 돼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k는 0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똑같은 전제가 깔릴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 만약에 여기서 k가 0이 아니라는 것도 똑같죠.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k가 음수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k가 0이라는 전제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k가 양수입니다. 또는 k가 음수일 수 있겠죠. k가 양수이려면 x가 양수, y가 양수면 됩니다. 또는 x가 음수, y가 음수면 됩니다. x가 양수, y가 음수라면 k는 음수가 되어집니다. 음수, 양수라면 k가 음수가 되어집니다. 동의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표현 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다.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다. 자,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단지 양수음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표현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1사분면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4사분면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고 얘가 2사분면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고 얘는 3사분면을 이야기하는 사분면에 대한 정보를 저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양수음수의 표현은 우리한테 xy에 대한, 즉 xy가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예요. 그래서 x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것을 관찰하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함수라는 것은 fx가 함수가 아니야.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 함수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뭐 이런 통 만들어 놓고 뭐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게 함수가 아니라 fx, gx가 함수가 아니고요.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예요. 즉 y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x가 변해야지만 y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x는 독립적으로 변하는 거고 y는 x의 변화량에 따라서 같이 변하기 때문에 종속되어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x를 독립변수라고 칭하고 우리가 y를 종속변수라고 칭하거든. 저렇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뭐를 줄 때냐면은 부호를 결정을 해줄 때는요, 우리한테 사분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x가 양수고 y가 양수였을 때는 k가 양수였던 거죠. 이럴 경우에는 k가 음수였던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k가 음수였던 거예요.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네. 어떠한 사분면이라는 게 존재를 했을 때 x축, y축 이렇게 되었을 때 k가 양수일 경우에는 여기와 여기에 x좌표, y좌표가 여기에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고 순서상이죠.
자, 여기와 여기에 생길 때가 K가 음수인 케이스다. K가 음수. 자, 우리가 그래프가 뭔지 모르지만 K가 음수. 이거는 K가 양수일 때, K가 양수일 때예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요 관계를 만족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생기는 그러한 x, y들을 우리는 좌표라고 부르고 순서쌍이라 부르죠. 그것은 평면상에서 점이 되어집니다. 즉 얘를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이 K가 양수일 때는 이쪽에 생기고 이쪽에 생기고요. 그 점들이. 그 다음 K가 음수일 때는 이쪽에 생기고 이쪽에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양쪽 사분면의 그래프가 다 생긴다는 얘기가 됩니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되니까 그 선은 그래프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저렇게 각각의 사분면들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사분면에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 y가 6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x, y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1, 6, 2, 3, 3, 2, 6, 1. 그 다음 마1, 마6, 마2, 마3, 마3, 마2, 마6, 마1 이렇게 되어지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을, 자, 요게 K가 6일 때입니다. 그쵸? 6을 만들어내는 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1,6, 2,3, 3,2, 6,1. 근데 그게 대칭인 점이 있어요. 1,6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은 원점에 대해 대칭이죠. 그 원점에 대해 대칭인 점이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칭돼서 찍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친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한 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쌍이 되어집니다. 이 그래프와, 자, 모든 점이, 그래프를 형성하게 되는 모든 점이 다 대칭적 위치에 있어요. 전부 다. 그러면은 포개었을 때 일치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걸 우리는 한 쌍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맞죠? 그러면 한 쌍의 곡선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한 쌍의 뭐가 되어지냐면 곡선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쌍곡선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한 쌍의 곡선, 쌍곡선이 되어집니다. 쌍곡선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돼요. 쌍곡선의 그래프. 뭐 더 나아가선 직각쌍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쌍곡선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너무 초딩스럽게 이렇게 해보긴 했지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제 그러한 예시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겠고, 자, 그다음 곡선은 곡선이야. 이제 자, 여기까지 됐고요. 곡선은 곡선입니다. 근데 그 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y는 x분의 k였고요. 음수인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k가 음수인 것은 뭐 양수인 것이랑 어차피 반대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굳이 음수인 거 설명 안 하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만 보이도록 합시다. 그래서 k가 양수고 x가 0이 아닌 상태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이러한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야. 자, 볼게요. x축이고요. 여기 y축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x가 여기는 지금 고정된 값이죠.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고정값이지, 변수는 아니니까, 상수니까. 그러면 이 x가 커진다고 해보자. 그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식의 값은 점점 작아지겠죠. 맞죠? 그럼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이쪽을 향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쪽을 향하게 되는 거야.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라는 말은, 맞죠? 네. 그러면 얘가 1, 2, 3, 4, 5, 6, 7, 8, 90, 999, 9999, 99,999 막 하다 보면
이 값은 점점 0에 가까워집니다.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하지만 죽어도 얘는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이 분수는 k가 0이 아닌 이상 이 분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쭉 모아놓고 보면 여길 향해 다가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얘가 0에 가까워진다 생각해보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그럼 이 값은 점점 어떻게 되겠니? 커지겠죠. 전체 값은. 맞습니까? 오케이. 분모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이 값은 커질 거예요. 그죠? 그죠? 네. 8이었죠? 12였죠? 16이었죠? 20이었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0에 가까워지면 점점 커져요. x가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여기를 향해 가는 거지. 그죠? 그럼 점점 커져서 이렇게 와요. 하지만 얘가 0인 경우는 생기니 안 생기니? 안 생기지. 분모가 0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가기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됐어요? 동의하니? 네, 동의해요. 네,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를 향해서 다가가는 상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는 여기를 향해서, 그래서 자, 그러면 이 그래프와 축은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을 거예요. 이 그래프와 이 축은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을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이상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선과 선이 만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 딱 두 가지 배웠거든요. 평면이나 공간상에서 평행한 두 직선 만나지 않음. 그 다음에 공간상에서는 평행한 두 선분도 맞지만 이렇게 얘와 얘는 꼬인 위치에 있어서 중등 1학년 내용이죠. 꼬인 위치에 있을 때 공간상에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선과 선이 심지어는 곡선입니다. 이 선과 요 선은 두 선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평행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꼬여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닐 테고 여긴 평면이니까. 그래서 평행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나지 않게 되는 어떠한 기가 막힌 현상을 목격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평행하지도 않는 선인데 만나질 않아.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럼 그 놀라운 일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잖아. 그럼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이 단원의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가. 맞아.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선을 이름을 붙여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되는 선을 요 선에 대한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요 선의 이름 그리고 요 선에 대한 이름입니다. 저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에요. 그래서 점근선이라고 불러줍니다. 저거를. 그래서 Y축이라는 건 X는 0이라는 직선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X축이라는 건 Y는 0이라는 직선의 또 다른 이름이었죠. 그래서 이건 점근선이 생기는데 Y는 0과 X는 0이라는 점근선이 생기게 되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쪽에도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X는 0, Y는 0이 점근선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요. 이때 여기를 갖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여기는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부르는 이름은 점근선의 교점. 교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점근선의 교점. 오케이.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불러주도록 하고요. 점근선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이제 어떠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함수 단원을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함수 단원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함수에서 그래프를 우리가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대칭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그런 거였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초딩 같은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y는 k에서 xy는 6이었을 때 1, 6, 2, 3, 3, 2, 6, 1이 만족하는 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1, 마6, 마2, 마3, 마6, 마1, 마3, 마2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이 관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됩니다. 그렇죠? 요걸 만족하는 좌표들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대칭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는 대칭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는 모든 이차 함수의 포커스가 축에 맞춰져 있던 거랑 똑같아. 왜? 대칭성이 있으니까. 축에서 대칭이 되니까 최대값을 구하는 것도 최소값을 구하는 것도 모든 것도 다 축의 방정식에 맞춰져 있었고, 축의 왼쪽에서는 감소하다가 축의 오른쪽에서는 증가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그래프가 되어졌었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축이 가장 모든 포인트였던 것처럼 대칭을 만들어내는 것 무언가가 있다라면 거기에 모든 포커스는 다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 대한 대칭을 만들어내는 요 포지션, 여기에 대한 모습을 문제 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삼각형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이상한 짓을 막 하면서 문제를 또 만들어 놓겠지. 얘네들은,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문제집을 만든 사람들은. 그런데 포인트를 잘 잡아 놓으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y는 x에 대한 선에 대해 대칭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의 모습을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확대를 하게 되면 y는 x라는 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되어진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요 점과 요 점은 이렇게 대칭적인 위치에 놓여지게 된다. 여기 있는 요 점은 만약에 여기에 뭐하다면 수직하는 상태가 되면 이 점과 이 점은 대칭적인 위치에 놓여 있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부분을 확대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기를 확대했을 때 이런 모습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직 관계일 때입니다. 수직 관계일 때. 그렇게 될 때는 저거는 대칭적인 위치에 점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을 볼게요. 이번에는 요 점과 요 점을 볼게요. 이거 원점 대칭이죠. 그럼 1, 여기 있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 있어요.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점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요 점이 여기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가 대칭 관계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동이 되다 보니까 모든 점의 관계가 또 원점에 대해 대칭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요 점과 요 점은 원점 대칭. 그러면 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도 대칭 관계죠. 여기서나 원점이지 실질적으로 저건 원점이 아니야 지금부터는. 그렇지? 점근선에 모인 거야? 교점. 아, 그럼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성도 가지고 있다. y는 x에 대해 대칭이기도 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요 점과 그 다음에 요 점의 관계, 요 점과 요 점의 관계, 얘네들의 관계를 한번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얘는 y는 x에 대한 대칭 맞죠, 그죠?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 친구들과 요 친구들의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얘와 얘의 관계, 얘와 얘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x좌표, y좌표가 바뀌면서 부호도 바뀌었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라고 돼. 이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 형성이 되어져요. 선대칭이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선대칭이에요. 즉 이렇게 포개면 포개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이 선을 기준으로 포개면 포개어지는 관계가 돼. 오케이? 자, y는 x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포개면 포개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지.
즉 두 가지의 선대칭과 하나의 점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점대칭의 특성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것과 y는 x라는 그 선에 대한 선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즉 대칭성이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문제를 낼 거리가 많겠니?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을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럼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선대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그래프가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늘 그랬듯이 그래프의 개형을 배우고 나면 걔네들이 꼭 평행이동을 하더라. 1차 함수도 그랬고 2차 함수도 그랬던 것처럼 얘네들도 분명히 평행이동이란 거를 또 지네 나름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 자, 평행이동이 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평행이동이 과연 뭘까요? 라는 얘기예요. 평행이동의 정의가 뭘까? 평행이동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행이동의 정의는요, 도형 위에 있는 임의의 모든 점이 같은 규칙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평행이동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도형 위에 임의의 모든 점이 같은 규칙으로 이동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도형의 평행이동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평행이동. 자,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 왜? 이것이 모든 문제풀이의 기본이 될 것이고 기본적인 생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행이동 하면은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도형 위의 임의의 모든 점이 물론 이것을 갖다가 지난 기말고사 때 파트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이미 설명이 다 되어졌던 부분이긴 한데 뭐 이쯤 되면 다 까먹는 게 정상 K 고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형의 임의의 모든 점이 같은 규칙으로 이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평행 이동의 첫 번째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평행이동의 두 번째는 뭐가 되어지냐면 중요한 얘기예요. 같은 것이 이동되어지는 것도 맞지만 평행이동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대표점이 이동하는 개념입니다. 자, 대표점이 이동하는 개념이에요. 대표점이 이동하는 개념이다. 그럼 도형에는 대표점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도형의 대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직선의 경우에는 절편입니다. 그것이 대표점이에요. 왜냐하면 직선은 원래 대표점이 없는 도형이에요. 직선이란 건 포물선의 경우에는 꼭지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원이라는 것은 뭐가 있었냐면 중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즉 대표점의 이동 관계만 관찰을 하면은 평행이동 관계는 관찰이 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직선은 절편이라는 게 있어서 직선은 대표점이 없으니까 절편이야. 포물선은 꼭지점이야. 원은 중심이에요.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면 중심이 이동하면 알아서 헤쳐 모이는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평행이동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아요. 얘네들을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활용이란 걸 한단 말이야. 여기는 중심이 있고 여기 이제 원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원이 있고 여기 중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갖고 있는 규칙이란 게 있어. 그 규칙이 뭐냐면 거리가 2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1이라고 하자. 1만큼 떨어져 있는 규칙을 갖고 있다 치자. 그랬을 때 얘가 이동을 해. 중심이 저만큼 이동하고 중심이 요만큼 이동을 했어. 여기까지 왔어. 그런 다음에 얘가 다시 명령을 내리는 거야. 뭐라고? 나랑 아까 같은 규칙이었던 친구 이리 와. 이렇게 내리면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모든 점한테 이 중심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원이 여기로 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도형이 이동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도형이 움직인 건 아니고 모든 점들이 같은 규칙으로 다 이동이 되어진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똑같이 아까 그만큼 이만큼 이동되어진 게 이게 도형이 이동된 거야. 이렇게. 동의하시죠? 그죠? 네, 이렇게 이동이 되어진 게 도형의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러니까 대표점이 이동하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대표점이 이동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이동하는 개념만큼만 같이 따라오시면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표점이 없는 도형이에요. 얘도 직선도 대표점이 없는 도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선도 대표점은 없고 절편이 대표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해 줄 수 있어. 절편이 대표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해 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만약 여기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 그 다음에 자, 직선이 있었어요. 얘가 어떤 직선이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입니다. 여기 있는 점 x1, y1으로부터의 너까지 이르는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그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함. 이걸 구할 수 있음. 그럼 구할 수 있냐? 구할 수 있죠. 그건 우리가 공식으로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지. 그쵸? 네. 자, 그래 놓고서 자, 다시 근데 여기 직선이 하나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입니다.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이 이러한 직선이 하나 있어요. 직선이 있고요. 평행한 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A'의 X 플러스 B'의 Y 플러스 C'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럼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보통 뭐라고 대답하냐면 까먹었어요 그래요. 배운 적이 없거든요. 직선과 직선 거리 구하는 거는 배운 적도 없고요.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까먹었다고 그래요. 뭐 있었던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드나 봐. 자, 거리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해주냐면 이 직선들은 대표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어딘가에서 얘네들은 축과 다 만나고 있을 거란 얘기인 거지. 그럼 축과 이렇게 만나는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되게 간단해진 거예요. 이제 요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절편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맞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직선이 절편이 대표점의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얘기가 된다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오케이? 됐죠? 네. 자, 유리함수 그래프입니다.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와서 유리함수 그래프는요. 대표점이 있어요. 대표점이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x는 0, y는 0이었던 게 스르륵 스르륵 이렇게 들어와서 y는 x분의 k였다라고 한다면 얘를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할 예정. 그럼 얘를 갖다가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x축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얘가 뭐가 되어지냐면 얘가 x는 m이 되어지겠죠. y는 n이 되어질 겁니다. 즉 점근선의 교점이 원래는 0,0이었으나 그것이 몇 컴마 몇으로 바뀌게 되냐면 m, n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m, n이라는 점근선의 교점을 갖게 되어진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 평행이동의 이거는 메커니즘입니다. 평행이동의 메커니즘은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 빼기 m 대입,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y-n을 대입하는 거야. 그렇게 되어지니까 식도 y는 x-m분의 k 플러스 n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더 여담.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이러한 원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있었고 뭐 곡선 중에 제일 예쁜 곡선이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원에 대한 접선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원만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원을 이동을 하게 되면요, 뭐 중심을 이동하면 되죠. 이 중심의 좌표를 x축 방향으로 뭐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또 뭐 요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다 치자. 그렇게 해서 중심이 저기에 만들어진 그러한 원이 생겼습니다 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접해져 있던 이 접점도 같은 원리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같은 원리를 이동을 하게 되니까 똑같이 요만큼으로 이동이 되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동이 되어졌을 거고요. 이건 접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 또한, 이 직선은 지금 이거 개념이 평행이동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은 채 이동하는 게 평행이동의 개념이잖아. 그럼 저 직선은 여기에 딸려서 똑같이 이동을 해오게 되겠죠. 그럼 이 직선 역시 아까 원이 평행이동한 만큼 직선도 동일한 평행이동의 규칙을 갖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당연한 거죠. 네. 같이 딸려져 있는 것은 자동으로 똑같이 이동되게 되어져 있어요. 무조건. 그게 평행이동에서 우리가 도형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가 돼.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 여기에서입니다. 분명히 얘네를 만들어내는, 대칭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선이 있었고 이러한 선이 존재를 분명히 했을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선들조차 똑같은 규칙으로 이동이 되어졌을 겁니다. 같은 규칙이죠.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왔어요. 그럼 얘가 y는 x, y는 마이너스 x가 더 이상은 아닐 거라고. 이 y는 x가 저러한 규칙으로 이동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y는 x 마이너스 n 플러스 n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겠죠. 맞죠? 얘도 똑같이 이동이 되어질 거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m 플러스 n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맞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동이 되어지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다 해서 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얘의 우린 기울기만 보면 되지. 얘는 기울기가 얼마였냐면 1이었어요. 얘는 기울기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었습니다. 근데 걔가 0,0을 지났을 뿐이에요. 점근선의 교점. 그러면 이 기울기는 유지가 되겠죠. 얘도 기울기는 어차피 1일 것이고, 얘는 기울기가 무슨 일이냐면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러면서 m,n을 지나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어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한 대칭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 아니구나.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하여 선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선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의 특징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여기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 즉 y는 x에 대한, 여기가 이제 얘는 y는 x였으니까 퓨어한 상태의 유리함수였을 경우에 이 직선이 y는 x였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얘는 역함수 구해봐도 똑같은 거예요. 맞죠? y는 x에 대칭을 해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게 그거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y는 x 마이너스 n분의 k 플러스 n이었다. 이렇게 하면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정리를 해서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역함수는 여전히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y 마이너스 n은 x 마이너스 n분의 k가 되어지겠고요. 따라서 x 마이너스 m은 y 마이너스 n분의 k가 되어지겠고요. 따라서 x는 y 마이너스 n분의 k 플러스 m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x 눈으로 정리가 되었으니까
y는 x-n분의 k 플러스 m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래야 구할 수 있겠지만 결국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생겨요. 이걸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냥 역함수를 구하는 데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어떠한 벌어진 상황, 내가 역함수를 구하는 것으로서 관찰되어지는 상황에 대한 얘기야. 얘는 분명히 점근선이 x는 m, y는 n이었거든요. 이렇게. 그랬는데 얘는 점근선이 x는 m, n, 그리고 y는 m 이렇게 바뀐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대표 점근선의 교점이 m, n이었던 것이 n, m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럼 그 둘의 관계가 점근선의 교점에 바뀐 그 관계가 누구에 대한 대칭이라고 볼 수 있겠어?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어떤 하나의 현상을 목격할 수가 있겠지.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함수라는 게 만약에 역함수라는 것을 그러니까 역함수가 대칭 이동을 뜻하는 것은 아니야. 뭐 결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게 역함수는 아니겠지만 역함수의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인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아까 평행이동도 대표점이 이동하는 개념이었다라고 생각했다면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도 대표점이 이동하면 될 것이고 여기 함수의 대표점은 점근선의 교점이 되었을 것이고 그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게 고등학생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y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 이렇게 생긴 이제 것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아, 고등학생한테 할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얘기죠. 반드시. 네. 자, 여기서 보면요. 얘가 지금 분수식을 봤습니다. 차수 먼저 보는 거예요. 저건 또 뭐야가 아니야. 그냥 자꾸 습관적으로 차수 먼저 보는 거야. 분자차수, 분모차수 관찰할 것, 그쵸? 예, 그래서 저건 또 뭐야. 뭐 새로운 걸 뭘 배우나가 아니라 차수 먼저 관찰을 했을 것이고 차수가 똑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동일차식인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난 약분을 해야겠구나. 그럴 때는 분모와 똑같은 걸 분자에 만들어 줄 거야.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ax 플러스 b분의 c가 아니죠. c분의 a가 되나요? 뭐래? a분의 c에 ax 플러스 b에 마이너스 a분의 bc 플러스 d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게 만들어졌죠. 자, 이제 둘둘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ax 플러스 b분의 뭐가 막 되게 복잡하고 그지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플러스 a분의 c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동의하시죠? 자, 다시 한번 유리함수라는 것은 분모가 0인 포인트에서 정의가 안 됩니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a분의 b일 때 정의가 되어지지 않겠죠. 거기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쵸? x점근선. 그래서 얘가 0 되는 포인트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분수는 0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정의가 안 되는 영역이 점근선이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점근선이 되어지고요. y 점근선은 누가 되어지냐면 a분의 c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점근선이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네. 요 식에서 개수만 가지고도 점근선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짐. 그죠? 얘가 0 되는 포인트 x 점근선일 거고요. 그 다음 x의 개수 요게 y 점근선이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급해, 갈 길이 멀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경우에 내가 점근선 정도는 그냥 구할 수 있다. 변형하지 않고도. 그래서 x 점근선 마이너스 1, y 점근선 3 이런 식으로 점근선 정도는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교과 과정에도 뭐 있는 내용이고요.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얘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임.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건데 얘를 이제 정리란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정리를 좀 해보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c 플러스 d였거든요. 자, 이제 이항을 한번 해볼게. y 마이너스 a분의 c에 ax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a분의 bc 플러스 d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를 바꿔줄 수 있거든요. ax 플러스 b는 y 마이너스 a분의 c분의 마이너스 a분의 bc 플러스 d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여기 분수식 번분수 정리해야 되잖아. 그치? 번분수 정리하려면 그래서 여기에 그걸 정리하기 위하여 곱하기 a를 똑같이 할 것임. 그러면 ay-c 분의 마이너스 bc 플러스 ad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얘가 누가 되는 거냐면 ax 플러스 b입니다. 아이고, 엄청 복잡하네. 처음 해봐요, 태어나서. ax 플러스 b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다시 넘겨요. 그러면 ax는 ay-c 분의 마이너스 bc 플러스 ad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양변 a로 나눠줍니다. 그럼 x는 a로 나눠주면 뭐가 된 거야? a로 나눠주면 얘가 a분의 1배가 되어지니까 a제곱의 y 마이너스 맞아 이게? ac분의 마이너스 bc 플러스 ad 이렇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어지겠죠. 뭔가 대단히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아, 상관없겠구나. 아, 아닌데? 얘는 왜 a가 없지? 아, 그지같은 진짜. 자, 뭐가 잘못된 거지? 진짜 짜증은 죽겠네. 이상하다. 맞는 거 아닌가? 자, 이제 x, y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y는 a제곱의 x 마이너스 ac 분의 ad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이제 위아래 요거 a 약분해 보겠습니다. a로 위아래 나눠줄 거예요. 그럼 나눠주면 y는 ax 마이너스 c 분의 d 마이너스 a분의 bc 이렇게 되어집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어져요. 됐죠? 네. 아, 통분 또 해야 되네. 통분도 해야 되거든요. 아, 짜증나. 이거 원래 통분을 먼저 하고 시작했어요. 네, 이거, 네, 아씨, 이거 제가 통분을 하고 했었어야 되나 봐요. 물론 그지 같은 식이 다 있어.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아, 이게 그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쓸데없는 짓 한 거거든. 역함수 구할 때요. 여기서 역함수 구할 때 있잖아. 역함수 구할 때 얘네 둘이 그 부호 바꾸면서 자리만 바꿔주면 역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되네요. 통분을 하고 막 뭐를 했어야지 되나 봐. 아닌데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걸? 제가 다음에 이거는 다음에 예, 저 시간 날 때 한번 제가 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어쨌든 역함수 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역함수 구하는 거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일단은 유리함수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유리함수의 이제 기본 개념, 기본 큰 틀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뭔가 나오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때 수업을 좀 하고 정석에 있는 문제도 그때 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문제 푸는 것을 갖다가 좀 하지. 먼저 풀지 마시고요. 예, 뭐 기존 문제집이나 교과서 같은 거 막 이렇게 먼저 풀어보고 그러지 마시고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풀지 마시고